에너지효율이.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쓸모없어. 그러면 지민아, 가장 쓸모있는 에너지가 뭘까? 다른 에너지에 전환이 쉬운 에너지가 가장 쓸모있는 에너지지. 뭐가 있냐? 뭐가 있어? 하라고.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가장 유용한 에너지란 말이야. 왜? 다른 에너지에 전환이 쉽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일은 에너지로도 전환되고 에너지끼리도 뭐가 된다 얘들아? 전환이 된다.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그리고 보면 자, 그리고 야, 에너지 종류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있다. 그래갖고 첫 번째, 야, 빛 에너지는 뭐냐? 우리가 주로 쓰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열 에너지는 뭐야? 야, 물질이 아니야. 열 에너지는 뭐야?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게 열 에너지야. 그래가지고 온도랑 뭘 바꾼다?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바꾼다. 이해됐어? 온도를 높이거나 온도를 낮추고 물체의 상태 변화를 한다. 화학 에너지는 물질의 화학 결합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뭐야? 전류가 흐르면 공급이 되는 에너지. 즉 전류가 흐른단 말은 전자가 흘러가는 거야. 즉 전자가 전기 에너지 운반체. 만약에 야, 도선의 건전지에 이렇게 포마전물을 도선에다 건전지에다 연결했어. 그러면 불이 켜져. 이렇게. 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우리는 이제 실제로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지만 전류는 약속의 조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전자가 흘러가는 거야. 전자가 뭘 운반해? 전기 에너지를 운반해. 그럼 전기 에너지가 여기서 뭘로 전환돼? 빛 에너지로 전환돼. 그러면서 불이 켜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는 전류가 흐르면 공급되는 에너지가 뭐다? 전기 에너지인 거야. 이해됐어? 전류가 흐르면 뭐가 흘러가? 전자가 흘러가. 전자가 전기 에너지 운반체라고 생각하면 돼. 전기 에너지가 여기서 전자가 전구한테 전기 에너지를 줘버려. 그러면 전구는 이걸 무슨 에너지로 바꿔? 빛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야. 그러면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합이야. 위치 에너지는 높이를 가지면 갖는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뭐야? 운동하는 물체다. 즉 속력을 갖는 에너지가 뭐다? 운동 에너지야. 이해됐어? 그리고 핵 에너지는 뭐냐? 원자핵이 핵 반응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인데 핵 에너지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핵융합하고 핵 분열이 있어. 핵 반응에는 둘 다 공통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질량 결손이 발생해. 그러면 질량이 뭘로? 에너지로 바뀌어. 하고 그게 핵 에너지인 거야.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이해됐어요? 한번 봅시다. 한번 보자고. 그 다음 이제 태양 에너지 생성하고 방출다. 자, 여기다 봐봐.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지구에 근원적인 에너지가 세 개가 있다. 배웠잖아. 뭐 있냐? 아이, 부터 해야 돼. 태양 에너지부터 해야지. 야, 지구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있어. 태양 복사 에너지. 얘가 99.9% 이상이야. 그 다음이 큰 게 지구 내부 에너지야. 그 다음 조력 에너지.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99% 이상이다. 그리고 이 에너지들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돼. 근데 이 에너지들끼리는 근본이 틀려.
그러니까 서로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이쪽으로 서로 전환돼야 안 돼? 안 돼. 봐봐 여기 나왔어. 지구에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세 개가 있어. 뭐야? 태양 에너지, 뭐 지구 내부 에너지, 그다음 조력 에너지가 있는데 얘들은 다른 에너지로는 전환이 돼. 근데 자기들끼리는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근원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됐지? 근데 자 그리고 태양 에너지는 태양을 뭐라 그래 우리가? 별이라고 그래. 지구는 별이 아니야. 아니야. 별의 정의는 뭐냐? 스스로 핵융합 반응해갖고 스스로 빛을 내야 돼. 근데 우리는 단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내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성, 별이 아니라 행성인 거야. 우리가 항성이지.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 이해됐어? 그래갖고 태양계 내에는 별은 태양밖에 없어. 이해됐어? 근데 이 별이 만들어지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냐? 성운이 만들어야지. 성운은 뭐냐? 성간물질이 가스, 먼지, 티끌이 99%가 가스야.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가 뭐냐? 수소 74, 헬륨 24고 나머지가 2%지. 그러니까 태양도 뭐가 중심이야? 주성분이야. 수소하고 헬륨이 주성분이야. 얘가 뭐야? 갖고 얘가 마치 성간 물질이 구름처럼 보였어. 성운이 돼.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해. 그러면 중력 수축하니까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 갖고 성운 중심에 원시별이 생겨. 원시별도 빛을 내긴 내는데 원시별은 별이 아니야. 아니야. 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가 1000만 K야. 1000만 K 못 도달하니까 원시별은 별이 아닌 거야. 근데 원시별이 또 중력 수축해. 갖고 1000만 더 K가 넘지. 그러면 드디어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뭐가 된다? 별, 주계열성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저번에 배웠잖아. 네. 배웠잖아. 그럼 보자. 수소 핵융합 반응 보자. 잘 봐라 얘들아. 수소 핵융합 반응은 자 핵융합은 뭐냐? 가벼운 원소들이 결합해갖고 무거운 원소가 되는 게 핵융합이다. 핵분열은 반대예요. 무거운 원소가 가벼운 원소로 여러 개로 나뉘는 거야. 근데 핵반응은 공통적으로 둘 다 뭐가 발생한다? 둘 다 질량이 줄어들어. 그래서 그 질량이 뭐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얘가 막대한 에너지를 핵반응이 방출하는 거야. 근데 자 이걸 쓰면 4개의 가벼운 수소 원자력이 결합해서 뭐가 되냐? 얘들아 하나의 무거운 헬륨이 돼. 헬륨 원자력이 돼. 그리고 야 핵반응식도 질량수 밑에가 뭐라 했어 얘들아? 원자번호 양성자수란 말이야. 전하는 보존 법칙하고 위에 질량수란 말이야. 질량수 보존 법칙이 성립해.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 안 해. 왜? 질량이 줄어들잖아. 그러면 2개의 양전자를 방출해. 그리고 질량 결손이 발생. 그때 막대한 에너지가 나올 거야. 이 질량만큼. 이해됐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게 핵융합 반응이야. 거기다 써놔. 옆에다가. 근데 이때 질량이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헬륨보다. 4개의 수소 원자력이 더 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냐? 잡아라 얘들아. 수소 원자력이 있었어. 수소 원자력이 있었어. 야 얘들아 우리가 수소 원자력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 양성자라고 해요. 원래 양성자 하나 있고 전자 하나 있었어. 전자를 잃어버려. 그러면 원자핵만 남지. 그러면 양성자 하나가 곧 수소 원자핵이야. 야 수소 원자핵이 다른 말은 뭐라고? 양성자야. 근데 선생님이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서 누가 더 무겁다겠어?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다겠어. 전자에 비해서 양성자가 1836배, 중성자는 1839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양전자하고 중성미자, 중성을 띠는 아주 작은 입자가 결합을, 그러면 질량이 조금 무거워져가지고 뭐가 되버렸다? 중성자가 되버리는 거야. 양성자가. 양성자에 비해서 누가 조금 더 무겁다고? 중성자가. 그러니까 양성자에 양전자하고 누가 결합한다? 중성미자가 결합한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버렸다? 뉴트론이 중성자가 되는 거야. 양성자가. 근데 얘는 그대로 양성자지. 그러면 뉴트론 중성자하고 양성자하고 결합했네? 이건 뭐야? 1에 2. 원자번호는 1번이야. 양성자 하나야. 질량수는 2야. 이중수소가 되는 거야. 이중수소 원자가 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양전자하고 중성미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프로톤 양성자가 뭐로 바뀐다? 뉴트론 중성자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양성자하고 결합하니까 얘도 이중수소입니다. 근데 얘들이 결합하지. 그러면 프로톤 몇 개? 2개고 뉴트론 2개지. 원자 번호는 2번이고 질량수는 얼마가 돼?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니까 헬륨 원자가 되는 거야. 이게 헬륨 합반인 거야. 이거 태양이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렇게도 표현한다. 뭐로 표현하냐면 6개의 양성자 수소 원자액이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헬륨이 되고 그 다음 수소 원자액이 2개가 나오고 양전자가 2개가 생긴다. 이렇게도 표현해. 그래봤자 얘 넘겨봐. 얘 넘겨봐. 그럼 뭐가 돼요? 얘가 4가 되지. 얘가 똑같이 돼. 얘를 거치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줘. 넘겨주면 뭐가 돼? 이거 되잖아. 이게 되잖아. 야, 화살표의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가 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옆에 수소의 핵융합 반응 설명은 이 말이란 말이야. 이 말이야. 이거 봐봐. 여기다 써놔봐. 여기다가 이걸 써놔. 이걸 써놔. 그 밑에다가 이걸 써놔. 이게 딱 그 밑에 설명이야. 여기 밑에 설명이야. 이게 지금 밑에 설명이야. 6개 있잖아. 6H11. 이게 봐봐. 거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은 자 수소 원자액 6개가 단계별로 충돌하여 최종적으로는 헬륨 원자액 1개와 수소 원자액 2개를 만들지. 결과적으로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4개의 수소 원자액이 합해갖고 하나의 헬륨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수소핵 융합 반응은 수소 원자액 4개가 융합하여 헬륨 원자액 1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질량이 감소하는데 이때 감소한 질량만큼 태양 에너지가 생성된다. 여기서 이게 뭐야?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드니까요. 에너지하고 질량은 같기 때문에 에너지가 질량으로, 질량이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 질량이 열선한 만큼 그만큼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그 에너지 가지고 태양계 전체를 커버하는 거야. 응? 이해됐어요? 그리고 태양 에너지의 방출. 태양 에너지의 방출 보자. 두 번째. 태양 에너지의 방출. 태양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봐봐. 이제 뭐냐면 태양 자체가 이제 원시별이 중력수준하고 1000만 K가 넘지. 그러면 태양의 핵에서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래갖고 1500만 K까지 올라가 버려. 그러면 알아. 이때 야 태양 내부 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 이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에너지를 표면까지 전달해야지 태양이 이제 방출할 거 아니야, 에너지를. 그러면 이 중심부에 생긴 에너지를 밖으로 옮겨야 되겠지. 근데 열의 전달 방법은 전도, 대류, 복사가 있어요. 전도는 봐봐. 여기에 학생들이 다 앉아있어. 그러면 직접 전달하는 거야. 책을 뒤에 놈한테 주고 뒤에 놈한테 주고 갖고 제일 마지막 놈한테 옮기는 게 전도야. 근데 대류는 본인이 안 가고 있지. 매개체가 있어. 기체나 액체가 가가지고 제일 뒤에다가 운반해 주는 거야. 근데 복사는 매질 없이 직접 열을 전달하는 거야. 이 처음에 앉은 놈이 제일 뒤에 앉은 놈한테 착 던져버리는 거야. 갖고 복사는 뭐다? 매질 없이 우주 공간에서 진공이잖아. 갖고 직접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오잖아. 복사의 방법에 의해서 복사층이 우선 전달해. 태양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복사층이 전달해. 그리고 복사층 위에는 뭐가 있다? 대류층이 있어. 대류에 의해서 열을 전달한다. 갖고 태양 표면에 있는 광구까지 핵에서 만든 에너지를 전달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표면에서 우주로 태양 에너지를 방출한단 말이야. 이런 식이다. 이해됐어? 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중심부에서 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에너지는 태양 표면에 도달하여 사방으로 방출되는데, 이게 뭐야? 핵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구 내부에서 복사층에서 복사의 방법에 의해서 전달하고, 그 위에 있는 대류층이 대류의 방법에 의해서 표면으로 전달해. 그 중에 일부가 지구에 도달하는데, 야, 태양이 1초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25분의 1만 우리 지구에 도달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른 데로 방출해. 이해됐지? 태양이 생성된 에너지의 25분의 1 정도만 지구로 도달해가지고 자연 변화를 일으키고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주된 에너지가 사용된다. 이해됐지? 그리고 태양 중심부에 일어나는 수소핵융합 반응은 봐라. 뭐냐면 수소 원자 4개의 질량의 합이 헬륨 원자의 1개의 질량보다 커. 그러니까 수소 원자에게 헬륨이 되면서 뭐가 생긴다? 질량 결손이 발생해. 그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로 바뀌어. 그래갖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태양이.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뭐가 있냐?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 보자.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어? 질량, 에너지 등가에 올린다. 질량, 에너지 등가에 올리는 이거야. 공식 자체가 E는 mc에 들어있어. 여기서 C는 뭐야? 비의 속도야. 3 곱하기 10의 8승m/s야. 근데 얘가 여기에서 얘가 에너지고 얘가 매스, 질량이야. 에너지가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서로 같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해됐어? 이게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야. 보자. 1905년 아인슈타인 이론에 의하면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는 물질량이므로 핵반응에서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지금 뭐라 했냐? 이거잖아. 얘들아 봐봐. 그 그림은 봐봐. 양성자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양전자하고 중성미자하고 결합하지. 그럼 뭐가 된다 했어? 이 양성자가 중성자가 돼. 그러면
또 얘는 그대로 양성자예요. 그러면 이게 결합하면 이중수소 원자력이 돼. 얘도 이중수소 원자력이 돼. 이중수소 원자력이 결합하면 뭐가 되는 거야? 헬륨 원자력이 되잖아. 근데 첫 번째는 다는 뭐야? 양성자 두 개하고 중성자 두 개지. 근데 이제 다는 뭐야? 헬륨 원자력이야. 근데 가의 총질량은 얼마인 줄 아냐? 야, 1.0073 곱하기 2 플러스 1.0083 곱하기 2야. 4.0320이야. 근데 나의 질량은 총질량은 4.0015U야.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헬륨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보다 합보다 작아. 즉, 야 따로따로 계산한 게 더 크단 말이야. 그만큼 질량이 감소. 그래갖고 그게 뭘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올라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그 다음 야 자연계에서 얘들아 물질은 뭐 한다 그래? 그렇지, 돌고 돈다 그래. 순환한다 그래. 에너지는 순환한다가 그런 말 안 해.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되면서 흘러가 버리는 거야. 에너지는 뭐라고 한다고? 흐름이라고 해. 흐름. 다시 되돌아와. 뭐다. 에너지는 흘러가 버린다 그래. 물질은 뭐하고? 돌고 순환하고. 에너지는 뭐다? 흘러간다 그래.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흐름을 볼까?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흐름을 볼까? 즉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흘러가 버리는 거야. 근데 물질은 뭐다? 돌고 돈다고. 순환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태양 에너지의 전환 보자. 태양 에너지 전환은 태양은 무슨 에너지하고 무슨 에너지가 있다. 보면 눈부셔. 가까이 태양 빛이 오면 어떻게 돼? 따뜻해. 즉 태양은 뭘 갖고 있다? 태양의 빛 에너지하고 열 에너지를 다 갖고 있는 거야. 태양은 태양빛은 자 태양 에너지의 전환 봐봐.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는 뭐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화학 에너지 등의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지구 환경과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준다. 에너지 전환은 뭐냐?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근데 자, 첫 번째 바람하고 기상현상은 우주고 태양의 열 에너지야. 열 에너지야. 원천이. 근데 광합성하고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조심해. 자, 바람하고 기상현상은 뭐다? 태양의 열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된다. 근데 광합성하고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거 태양의 열 에너지인지 빛 에너지 바꿔버리니까 그래갖고 틀리게 나오게 하는 거야. 그게 시험 잘 나온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첫 번째 바람은 봐라. 바람이 이제 뭐 때문에 불어? 태양의 열 에너지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야. 그러면 바람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바람이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켜. 그러면 그게 또 운동 에너지야. 그러니까 봐봐. 자, 바람이란 건 봐라. 대기와 지구의 태양의 열 에너지가 흡수되어 바람을 일으켜 대기와 해수를 순환하게 하지. 그러면 태양의 열 에너지가 바람에 뭘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 대기와 해수를 움직여갖고 또 대기와 해수에 뭘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기상현상을 봐라. 기상현상을 봐봐. 자, 기상현상은 보면 이거야.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야. 아, 태양의 열 에너지가 물을 뭐 시키냐? 증발을 시켜. 그러면 이때 열을 흡수한단 말이야. 위로 올라가니까 추워져. 수증기가 이제 물로 응결되면서 열을 방출해. 응결이. 그러면서 높은 상공에 물방울이 떠있지. 구름이 되는 거야. 수증기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물방울만 눈에 보여. 갖고 물방울이 높은 상공에 떠있으면 구름이고, 야 지표면 근방에 떠있으면 뭐야? 안개지. 그리고 여기서 뭐가 되냐? 눈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물은 순환한단 말이야. 아, 물질은 뭐한다? 순환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 물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뭐다? 태양보수 에너지야. 근데 봐, 정확히 말해볼게. 그러면 에너지 전환이 태양의 열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구름의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 높은 상공에 떠 있으니까. 근데 구름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 물방울로 구성되어 있죠. 구름의 물의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 그리고 이게 다시 이제 뭐야? 눈비가 내리지. 그러면 눈비의 뭘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실제로. 거기까지 가야 돼.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보자. 기상현상은 지표면이나 바다의 물을 증발시켜 구름을 만들어 기상현상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태양의 열에너지가 뭘로 변하는 거다? 구름의 위치 에너지. 또 물의 뭘로?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옆에 봐라. 위치 에너지는 뭐냐? 기준이 되는 위치와 다른 위치에 있을 때 가지는 에너지로 높이를 가지면 가지는 에너지다. 기준점으로부터의 얼마만큼의 높이 있냐? 라고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비나 구름의 형태로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된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기상현상은 뭐라고? 태양의 열 에너지가 물을 증발시켜가지고 응결돼. 그래가지고 구름이 형성되지. 그럼 구름의 위치 에너지로 변해. 그리고 구름은 뭘로 이루어졌어? 물로 이루어졌지. 물방울로 이루어졌지. 구름의 물의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응? 이해됐어? 그리고 광합성은 뭐냐? 지민아 모르고 있으면 바로바로 하네. 이해 안 되는 부분. 자, 생물과 환경인데,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을 갖다가 뭐라 그래? 생태계라 그래. 응? 자, 생태계에는 생물적 요소가 있고 비생물적 요소가 있어. 비생물적 요소는 뭐니? 우리가 말하는 환경이지. 빛, 공기, 온도, 토양, 물 같은 거. 그리고 생물적 요소는 뭐야? 생산자, 소비자, 생물체지, 분해자, 이런 걸 말해. 그 두 개를 다 합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생태계라고 부르는 거야.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자. 여기는 비교적 쉬운 부분이야. 어디까지 나가냐? D까지 나왔지, 아예. 저희 뭐야, 토양, 공기.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지. 아니에요. B까지 나왔어요. B? 아닌 것 같아요. B 나가냐? 그 2번까지 그래, 지금 다 나간다는 소리지. 엠코가 생물까지 했어요. 근데 다 나간다는 소리지, 이제. 어? 자, 보자. 보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보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첫 번째 봐라. 어? 생태계는 뭐가 있냐? 생태계의 정의는 선생님 뭐라 했어? 같이.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하는 하면서 살아가는 체계를 뭐라 그래요? 생물과 다른 생물이 또 환경이 어울려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생태계라고 그러지. 이게 뭐야? 생물하고 다른 생물이 생물적 요소지. 응? 환경이 비생물적 요소. 이해됐어요? 그리고 보자. 그러면 생태계에는 알아? 순서가 있어. 구성 순서가 있다. 제일 먼저 사슴 한 마리가 있어. 이걸 뭐라 그래? 개체라 그래. 그리고 사슴이 10마리가 있어. 그럼 뭐라 그래? 같은 종류가 모여있는 무리를 뭐라 그래? 무리를 군자를 써. 그래갖고 개체군이라고 그래. 이해됐어? 근데 숲에 사슴만 사는 게 아니지. 또 뭐 또 살아? 여우도 살고 뱀도 살고 뭐 독수리도 살고 멧돼지도 살고 뭐 여러 가지 식물도 살겠지. 이걸 뭐라 그래? 여러 가지 개체군의 집단을 뭐라 그래? 군집이라 그래. 군집. 군집뿐만 아니라 생명체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포함한 걸 뭐라 그래? 이거 그렇지. 생태계라 그렇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구성 단계가. 이해되니? 자 보자. 자, 첫 번째 봐라. 개체라는 건 뭐다? 독립적으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를 찬이 너가 뭐야? 너가 뭐야? 하나의 개체야. 독립적으로 생명활동할 수 있는 개체야. 그리고 일정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개체들의 무리를 뭐라 그래? 우리는 개체군이라 그래. 그리고 뭐라 그래? 또 일정 지역에 사는 여러 개체군의 무리. 즉 개체군은 한 종의 생물만으로 이루어졌고 군집은 뭐야? 여러 종의 생물종의 개체군의 무리야. 그리고 여기다가 뭐까지 포함시켜? 군집에다가 환경까지 포함시키면 뭐가 된다? 생태계가 된다. 생물과 환경이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체계를 뭐라 그래 우리는? 이걸 생태계라 그래. 옆에 보자. 자 봐봐. 개체군, 군집, 생태계 관계. 일정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개체들이 모인 걸 개체군을 이루고 여러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을 이루고 지구에는 여러 군집과 환경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생태계가 있다. 그럼 보자. 생태계의 종류에는 생태계를 나눌 때 우리가 뭘로 나눌 수 있겠냐? 첫 번째는 크기에 따라 나눌 수 있겠지. 큰 생태계하고 작은 생태계. 바다라든지, 사막, 숲속 같은 경우는 큰 생태계지. 근데 어항이나 연못 이것들은 뭐야? 작은 생태계지. 그리고 생태계를 나눌 때 또 자연적이냐 인공적이냐 나눌 수 있지. 바다, 숲, 사막 그런 데는 자연적인 거지.
근데 어항이라든지 그 연못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거지.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근데 뭐 생태계가 뭐가 있냐? 열대우림, 산림, 초원, 갯벌, 사막, 연못, 공원, 저수지가 있다. 열대우림이나 사막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태계도 있지만 연못, 공원, 저수지 같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생태계도 있다. 이해됐지? 이렇게 구분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데 생태계 종류는 여기 생태계 종류가 길로 들어가네. 근데 이 생태계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뭐라 했어, 선생님이? 생물적 요소하고 뭐가 있다? 비생물적 요소가 있다 했지. 생물적 요소하고 뭐가 있다? 비생물적 요소가 있어. 생물적 요소는 뭐가 있어? 얘들아? 생산자, 소비자, 뭐가 있는? 분해자. 생명체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다 생물적 요소야. 그 중에서도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로서 생물적 요소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받는다. 생산자는 광합성을 통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유기물을 스스로 만드는 생물로서 식물하고 식물 플랑크톤이다. 얘들이 뭘 한다? 광합성을 해. 그래서 가로 열고 독립 생산자의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해요. 독립 영양생물. 독립적으로 지가 영양분을 만드는 생물이라고 해요. 독립 영양생물. 응? 독립 영양생물. 지가 혼자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놈을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해. 응? 근데 소비자나 분해자는 지가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 못 만들어. 생산자가 만든 양분을 갖다가 먹을지. 얘들은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해. 종속돼 있다. 종속 영양생물.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그래. 그러면 생산자는 광합성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 유기물을 스스로 만드는 놈이고, 소비자는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양분을, 유기물을 얻는 거야. 초식동물, 육식동물, 동물성 플랑크톤. 그리고 분해자는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포함한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생물로 세균 뭐가 있다. 세균, 버섯, 곰팡이가 있다. 이해됐지? 그리고 비생물적 요소는 환경이야. 환경으로서 뭐 있어? 빛, 온도, 물, 공기, 토양이 있어. 자, 비생물 요소는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으로 빛, 온도, 물, 공기, 토양이 있다. 옆에 봐봐. 자, 야, 어떻게 돼? 봐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사이의 유기물의 이동은 생산자가 누구한테 유기물 줘? 소비자하고 분해자한테 줘. 근데 소비자는 또 누구한테 유기물을 줄 수 있어? 분해자한테. 내가 죽으면 이 분해자가 나를 갖다가 사체를 갖다가 분해해갖고 에너지를 얻겠지. 이해됐어?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 만든 유기물을 중 일부는 소비자로 이동하고 또 분해자는 생산자와 소비자로부터 사체나 배설물로부터 유기물을 얻는다. 그리고 소비자의 부분은 1차 소비자가 있고 생산자를 먹이로 하는 생물이고 2차, 3차 소비자는 각각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생물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생태계 구성 요소의 관계를 보자. 생태계 구성 요소의 관계. 이게 시험에 잘 나와. 관계를 봐라.
생태계가 이렇게 있어. 생태계는 생물적 요소하고 비생물적 요소가 있어. 하고 생물적 요소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어. 이것들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야.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들은 뭐라 그래? 야, 생물적 요소에 간에 서로 간에 영향 주지. 이걸 뭐라 그래? 상호작용이라고 해. 이해되니? 야, 이걸 뭐라 그래? 뭐냐면 상호작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비생물적 요소가 뭐 있었냐? 아까 전에 비, 온도, 물, 공기, 토양이 있는데, 야, 뭐냐? 생물적 요소,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 주지. 이걸 뭐라 그래? 작용이라고 해. 작용이라고 해. 그리고 비생물적 요소가 다시 비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걸 반작용이라고 해. 그리고 세 번째, 생물적 요소끼리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걸 상호작용이라고 해. 이해되니? 알아? 자,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는, 생태계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가 상호 관계를 갖다가 유지된다. 근데 생물적 요소와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사이에는 상호작용과 생물 요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균형을 이루어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된다. 자, 비생물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걸 뭐라 한다고? 작용. 작용. 그 다음 비생물적 요소,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걸 뭐라 한다고? 반작용이라고 해. 옛날에는 이렇게 구분했는데 요새는 구분 안 하냐? 구분 안 하냐? 근데 보자.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거. 토양에 양분이 풍부하면 식물이 잘 자라지. 토양이 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면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하지. 단풍이 든 거. 이것도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이제 반대로 반작용은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거. 낙엽이 쌓여 분해되면 토양이 비옥해지는 거. 지렁이가 흙 속을 돌아다니면서 토양의 통기성을 높이는 거. 이거는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리고 생물 요소 사이에는 서로 영향을 준다. 봐봐. 자, 그러면 메뚜기의 개체가 증가하면 개구리의 개체도 증가하지. 자, 그리고 초식동물은 식물의 잎이나 열매를 등을 먹고 산다. 이거는 생물적 요소 사이에 영향을 줌으로써 상호작용이 간다. 그리고 옆에 봐라. 또 생물 요소의 관계는 봐라. 야, 개체군 A하고 개체군 B가 있어. 봐. 생물은 다른 종의 생물 사이에서도 영향을 주고받고, 기어. 같은 종 생물 사이에도 영향을 주고받는다. 니은. 같은 종의 기러기 무리가 이동할 때 한 마리가 무리 전체를 이끄는 것은 같은 종의 생물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는 니은이다. 이해됐지? 야, 102페이지 한번 풀어봐. 아이고, 물 좀 먹고 와야겠다. 시간이 너무 많아. 20분 정도.
자, 보자. 그러면 1번의 생태계, 2번의 생산자, 3번의 소비자, 4번의 분해자, 5번의 비생물적 요소, 그리고 1번의 기억이 개체군, 2번이 분지. 생산자는 누구니? 야, 거기서 식물하고 식물 플랑크톤이니까 디귿, 벼, 그 다음 치읓, 소나무, 그 다음 피읍, 민들레고, 소비자는 비읍, 여우, 이응, 토끼, 지읒, 멧돼지. 분해자는 세곰버니까 세균, 리을, 시옷, 버섯, 키읔, 곰팡이. 비생물적 요소는 기억, 물, 니은, 빛, 미음, 온도다. 그리고 자, 낙엽이 쌓여 분해되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니은, 그 다음 토양의 양분이 풍부해서 식물이 잘 자란다. 기억. 그 다음에 식물이 광합성이 활발해지면 주변의 공기가 바뀐다.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니은.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면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한다. 뭐니?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기억. 메뚜기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개구리의 개체수도 증가한다. 생물적 요소끼리 상호작용이니까 디귿. 이해됐지? 넘겨. 이제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 보자. 아이고 배고프다. 아까 전에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뭐지?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면 말해. 자, 봅시다. 자, 보자.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 보자.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인데, 자, 첫 번째 봐봐. 자, 보면 여기에 첫 번째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생물은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등의 여러 환경 요인에 대해 적응해 살아가면서 생물의 생명 활동으로 인해 환경 요인이 변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생물적 요소하고 비생물적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근데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생물의 생명 활동으로 환경 요인이 변하기도 해. 즉, 봐봐, 온도에 맞춰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잖아. 이거는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하고 호흡 때문에 대기 중에 공기의 조성이 변해. 이거는 생물이 환경에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이거다. 그럼 첫 번째 빛과 생물의 관계를 보자. 빛과 생물의 관계 봐봐. 빛과 생물의 관계를 보자. 빛이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 세 가지를 준다. 빛의 세기, 생물의 관계. 일조 시간하고 생물의 관계. 그 다음 빛의 파장에 따른 생물의 관계. 또 이 파장도 있는데 여기는 파장이 안 나왔다. 이제는 파장이 안 나왔고 보자. 자, 빛이 두 가지 영향을 준다. 첫 번째, 빛의 세기에 따른 생물 보자. 빛의 세기가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첫 번째 봐봐. 빛의 세기와 생물인데, 봐봐. 자, 식물의 종류에 따라 생존의
유리한 빛의 세기가 다르다. 어? 뭐 있어? 양지식물이 있고 음지식물이 있어 얘들아. 양지식물은 뭐야? 야, 빛이 잘 드는 곳에 잘 자라는 식물이 있지. 음지식물은 뭐야? 빛이 안 드는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야. 어? 자, 봐봐. 그러면 식물의 종류에 따라 생존에 유리한 빛의 세기가 다르다. 즉, 봐라 옆에. 자, 옆에 보면 생물의 적응이 있어. 환경 요인은 생물의 생활 방식, 번식 방법, 서식 장소 등에 영향을 미치며 생물은 환경 요인에 적응하면서 몸의 구조와 기능, 습성 등을 바꿔가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식물의 종류에 따라 생존에 유리한 빛의 세기가 다르다. 야, 강한 식물에 잘 적응하는 식물이 있고 강한 빛에 약한 빛에 잘 적응하는 식물이 있어. 한번 보자. 강한 빛 같은 경우 봐라. 자,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서 자란다. 잘 자란다. 그러면 야, 얘들아 봐봐. 광합성을 하는 게 어디니? 엽록체란 말이야. 광합성 장소가 어디야? 광합성 장소가 어디야? 얘들아? 장소가 엽록체란 말이야. 근데 엽록체는 비대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유기물인 포도당과 생명에 필요한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야.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 주로 입에 있단 말이야. 입에 있어. 입에 있는데 입에 어디 있냐?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입의 뒷면에 보면 입술 모양으로 생긴 공변세포 있단 말이야. 공변세포. 근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많아? 울타리 조직이 제일 많아. 그 다음 해면 조직. 그 다음 공변세포에 제일 적게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강한 빛이 있지. 그러면 야, 광합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엽록체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조직이 발달해?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 울타리 조직이나 해면 조직이 발달해. 그러다 보니까 입이 두꺼워져. 울타리 조직은 뭐냐? 이렇게 생겼어. 책상 다리 모양으로 생겼어. 하고 빽빽이 분포한단 말이야. 이렇게 책상 다리 모양으로 생겼어. 이해됐어? 봐. 그러다 보니까 자,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은 야, 엽록체를 강한 빛에 의해서 광합성을 많이 하기 위해 엽록체를 늘린단 말이야. 그래갖고 엽록체를 늘리려면 제일 엽록체가 많이 분포하는 뭘 많이 만들어? 울타리 조직을 많이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이 두꺼워진다. 입이 두꺼워진다. 이해됐어? 그래갖고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니까 입이 두꺼워. 뭐가 있어? 소나무나 자작나무가 있다. 자,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은 봐라.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서 잘 자라지. 그러면 야, 빛을 많이 받기 위해 이 새끼는 어떻게 돼?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입을 넓혀버려. 입을 넓혀. 일반적으로 얇고 넓어. 갖고 약한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 갖고 뭐 있다? 밤나무, 산세베리아, 보스턴 고사리가 있다. 즉, 자, 한 식물에서 강한 빛을 받는 잎은 뭐가 발달했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했다. 그리고 약한 빛을 받는 잎은 얇고 넓어서 약한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얇아. 강한 빛에 적응한 놈은 어떻게 돼? 엽록체를 늘리기 위해서 뭐가 많이 있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다 보니까 입이 어떻다? 두껍다.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은 약한 빛이라도 많이 받기 위해서
울타리 조직이 적고 입이 얇고 넓다.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빛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해됐지? 그것만 알면 된다. 그리고 옆에 봐라. 야, 빛과 입의 뭐야? 라피도포라는 입이 커질수록 구멍이 크게 생겨 아래쪽에 입은 입이 빛을 잘 받도록 적응한 거야, 얘는. 그리고 일조시간하고 생물이 있다. 일조시간. 일조시간은 뭐야? 비칠 조자야. 해가 비치는 시간을 말해. 일조시간. 일조시간하고 생물이 있다. 일조시간과 생물이 있는데 일조시간은 호르몬의 영향, 생명 호르몬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조시간은 동물의 생식 주기나 행동, 야, 애가 호르몬의 영향을 준단 말이야. 영향을 주므로 특히나 성호르몬 같은 거, 동물의 생식 주기나 행동, 그리고 식물의 개화 시기, 뽑히는 시기에 영향을 줍니다. 이해됐니? 그래가지고 동물의 적응과 적응은 야, 꾀꼬리나 종달새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야 봄에서 여름으로 갔지. 그러면 일조 시간이 얘를 언제 길어? 여름이 길고 제일 길고 그 다음 뭐야? 겨울이 제일 짧지. 그러면 봄은 일조 시간이 짧은 데서 길어지는 여름으로 가니까. 가을은 뭐야? 일조 시간 길다가 어떻게 돼? 짧아지는 시기로 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일조 시간은 동물의 적응, 꾀꼬리나 종달새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하고 송어와 노로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언제? 가을에 번식한다. 일조 시간이 조류나 포유류의 성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어 생식 주기가 달라진다. 특히나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리고 식물은 붓꽃, 시금치, 상추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과 초여름에 꽃이 피고 코스모스, 나팔꽃, 국화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피지. 이건 기억하겠지? 뭐야? 붓꽃, 시금치, 상추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과 초여름에 꽃이 피고 그리고 코스모스, 나팔꽃, 국화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핀다. 이해됐니? 그리고 이거 시험 잘 나온다. 확대해요. 야, 네 이남은 이 시험 문제가 몇 번 나왔어 지금? 봐봐. 일조 시간과 식물의 개화. 장일 식물은 일조 시간이 12시간보다 길어지는 봄과 초여름에 꽃이 피는 식물로서 뭐가 있다? 붓꽃, 시금치, 상추가 있다. 그리고 단일 식물은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로서 코스모스, 나팔꽃, 국화가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잡아. 그래가지고 장일 식물은 12시간보다 길면 개화를 해. 단일 식물은 12시간보다 햇빛 비치는 시간이 길면 개화를 안 해. 근데 장일 식물은 12시간 이하에서는 햇빛이 이하로 비치면 개화를 안 해. 근데 단일 식물은 12시간 이하에서 햇빛이 비칠 때 개화를 한다. 근데 문제 봐. 저 뒤에 몇 번이 있냐면 109페이지 2번 봐봐. 109페이지 2번 봐봐.
자, 일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식물 A, B의 빛의 조건을 달리하여 개화 여부를 관찰하였다. 그림은 빛 조건 1과 4를 펴는 1과 4의 A, B의 개화 여부를 나타낸 거다. 스몰 A, B는 각각 A, B, 라지 A, B의 개화 여부를 결정하는 최소한의 연속적인 빛이 없음 기간이다. 그럼 보자. 자, A는 봐라. 야, A는 뭐야? 피었어, 안 피었어? 1조건에서 안 피었지. 근데 B는 피었지. 12시간 이상이니까 꽃이 피는 놈이 누구야? 장일식물이겠지. 그리고 꽃이 안 피는 놈이 누구야? 단일식물이야. A로 1번으로 뭘 판단하는 거야? 1번에 A, B 가지고 야, 장일식물인지 단일식물인지 확인하는 거야. 봐. 1번은 몇 시간이야? 햇빛이 1조 시간이 12시간 이상이지. 근데 A는 안 피었고 B는 피었지. 그러면 A는 뭐야? 단일식물이고 B는 뭐야? 장일식물이겠지. 이렇게 따지는 거야. 우선 첫 번째. 이해됐어? 안 됐어? 지민아 봐라. 책이 없냐? 니도 내가 그걸 복사 안 해줬지. 자, 봐봐. 이걸 봐봐. 자, 문제 봐봐. 1조 시간이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식물 A, B를 빛 조건을 달리하면서 개화 여부를 관찰하였다. 그림은 빛 조건 1과 4를 펴는 1과 4에서 A, B의 개화 여부를 나타낸 거다. 스몰 A, B는 각각 라지 A, B의 개화 여부를 결정하는 최소한의 연속적인 빛이 없음 기간이다. 근데 봐봐. 1번은 봐라. 12시간 이상 비쳤지. 근데 A는 봐봐. 꽃이 안 폈어. B는 꽃이 피었어. 그러면 B는 뭐야? 장일식물. A는 뭐야? 그렇지. 이해됐지? 그래서 A가 장일식물이다. 기억 맞지? 그 다음, 자, 4번에서, 자, 기억하고 니은이 나왔어. 근데, 야, 이거의 시험 문제야. 봐봐. 야, 3번하고 4번, 특히나 4번은 봐라. 자, 시간은 12시간 이상인데, 야, 그 중에 뭐야? 빛이 없은 기간이 있어버려. 빛이 없은 기간이 있어. 그러면, 자, 봐라. 여기서 뭐냐면, 자, 봐라. 빛 조건에서 4번은 연속적인 빛이 없는 시간이 뭐보다 짧은 거야? 자, A보다 짧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전체적으로 A보다 짧으니까 A보다 짧으니까 A는 그냥 계속 비친 거야. 비친 거라 12시간 이상 비친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단일식물인 단일식물인 꽃이 피어 안 피어? 안 피어. 그러니까 뭐냐면 자, 봐봐. 3번에서 봐봐, 얘들아. 3번에서 보면 야, 3번에서 보면 얘는 잠깐 보자. 아니다. 4번에서 이렇게 보면 돼. 야, 12시간 이상 비쳤지. 이 빛이 없음을 고려해도 그러니까 장일식물은 꽃이 피고 단일식물은 어떻다? 안 피는 거야. 12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자, B는 봐라. 빛이 없는
총 시간이 12시간보다 길면 개화하지 않는다. 봐봐. B는 연속적인 빚이 없음 시간이 12시간보다 당일식물이잖아. 긴 조건에서도 이에서는 개화하지 않지만 빚이 봐봐. 3번에서 봐봐. 12시간보다 빚이 12시간보다 얘들아 봐봐. 짧지? 근데 야, 빚을 한번 또 쪼여주는 구간이 있어. 그러니까 꽃이 피잖아. 그러니까 봐봐. B는 연속적인 빚이 없은 시간이 12시간보다 긴 빚의 조건 2에서는 개화하지 않지만 빚이 없은 시간이 12시간보다 긴 빚의 조건 3에서는 개화한다. 따라서 B의 개화 여부를 결정한 것은 빚 없음의 시간이 총 시간이 아니라 연속적인 빚이 없음 시간임을 알 수 있다. 뭐냐면 자, 뭔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봐봐. 야, 2에서는 봐봐. B가 꽃이 안 피지. 장애식물이. 근데 조건이 똑같은데 3에서는 꽃이 피지. B가. B가 피잖아. 그러면 따라서 B는 빚 없은 시간이 총 12시간보다 크면 개화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연속된 시간이 12시간 이상이 아니면 빚 없은 시간이 12시간보다 길면 개화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 이해됐어? 야! 이게 이게 중요한 거야. 디귿이 중요한 거야. 문제 여기서 뭐야? 야, B는 봐봐. 2에서는 꽃이 안 피었지. 3에서는 꽃이 피었지. 그러면 디귿 봐봐. B는 빚 없은 시간이 총합 시간이 12시간 이상보다 길면 개화가 안 된다. 아니야. 조건이 뭐야? 빚 없음 시간이 연속적으로 12시간 이상이 되면 꽃이 안 핀다고 그랬대. 3은 봐봐. 연속된 빚 없은 시간이 연속이 아니지. 불연속이니까 꽃이 핀다. 뭔 말인지 알겠어? 지민이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빚 없음 시간이 총합이 12시간 이상, 장일식물은 12시간 이상이 안 되면 꽃이 안 핀다는 게 아니라 연속된 시간이 있잖아. 12시간 이상이 돼야지 꽃이 안 핀다 그래야 돼. 이해됐어? 됐어? 오늘 여기까지? 딱 맞네? 딱 맞지? 시간. 야, 문제 더 줘? 우리 하나 줘? 뭐 줄까? 뭘 줄까? 잠깐만. 또 다운받아야 옛날 거 줄게. 아이씨. 계속 끊기 가고요. 잠깐만. 아니, 계속
어디 있냐? 여기. 아이씨. 씹어야 되네. 응, 찝어줄게. 오케이, 맞춰.